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가장 따뜻한 안전망, 바로 산재보험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 보호의 우산은 누구까지 덮어주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 하나에 산재보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전문가를 찾아오셨던 한 50대 배달 기사님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본인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산재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요. 정말 절망의 끝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까지 이분의 사연을 보면 산재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 핵심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버텨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강력한 시스템은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돈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 누구든 다치면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하겠다. 이런 깊은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든든한 보호를 받으려면 일하는 우리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네, 보시는 그대로요. 0원,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보험료는 100% 전부 다 사업주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사회연대라는 아주 강력한 원칙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바쳐서 일을 하니까 회사가 이윤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도 당연히 그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주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게 맞다. 바로 이 생각인 거죠. 정말 깊은 공감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깜빡하고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라에서 먼저 다친 분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해둔 거죠. 정말 따뜻하죠. 자, 그럼 법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정규직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 심지어 인턴까지 고용 형태나 일하는 시간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보호받는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막은요, 심지어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그게 왜 싶으시죠? 산재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인도주의거든요. 일단 사람이 다쳤는데 그 앞에서 국적이나 비자 문제를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일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다행히 우리 제도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한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법도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이제 일하는 모습이 바뀌었구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당연히 보호해야겠구나 하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특고라고 해서 특수형계 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그 배달 기사님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배달이나 택배,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물론이고 학습지 선생님,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까지 정말 많은 직업들이 이 노무 제공자로 포함돼서 산재보험의 보호를 당연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전속성 요건 폐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한 회사하고만 주로 일해야 산재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 앱을 동시에 쓰는 배달기사님 같은 분들은 보호받기가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아무 걱정 없이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자, 이 안전망이 얼마나 넓냐면요.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까지도 보호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직원들이랑 똑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똑같이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 제도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서 직원들과 완전히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 하는 가게에서 월급은 따로 안 받지만 같이 일 도와주는 배우자나 자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함께 애쓰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품으려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까지 들어보면 정말 촘촘해 보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안전망, 과연 완벽할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넓긴 하지만 아직은 빈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아예 별도의 보상제도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아직 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농업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각지대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산재보험은 그냥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 땀 흘리는 모든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딱딱한 글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현실의 변화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곁에서 함께 숨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